인헤일 업. 깍지 풀어서 손 바닥 짚으세요.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입을 살짝 벌리세요. 그리고 숨을 살짝씩 마셔주세요. 입으로 숨을 살짝 마시세요. 입으로 숨을 살짝 마시면서 동시에 고개 드세요. 입을 벌려서 숨을 살짝 쉬면 다시 정수리 바닥 터치하세요. 깍지 껴주세요. 깍지까지 완벽하게 낀 선생님들은 내려와서 휴식. 박수. 자, 이 자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많이 하면 되겠죠. 근데 많이 해도 금방 되는 사람이 있고 1년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점은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힘에 비해서 이 자세에서 드리는 힘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다면 자세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좋아서. 그러면 금방 돼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힘을 낼 수 있는데 간신히 동작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럼 전략을 다시 짜야 돼요. 내가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운 움직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충분한 힘의 용량을 가지고 나서 움직임을 개선하려고 하면요 되게 빨리 돼요. 뭐 하루 이틀이면 금방 돼요. 몇 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아슬아슬하게 들락말락, 핸드스탠드 할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그런 실수인데, 핸드스탠드 간신히 버틸랑 말랑 한 분들이 100번씩 연습을 하는 것은 그냥 부상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수련하시면 안 되고요. 힘을 충분히 길러놔야 돼요. 우리가 걸을 때 한 번 걸을 때마다 에너지 다 써. 그럼 걷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 휠체어 타고 다녀야지. 일단은 걷는 게 쉬워야지 오래 걸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내가 자세가 안 된다면 일단 충분한 힘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힘이 빨리 생기는 사람이 있고 별 공부 안 하고 다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냥 10명 모였어요. 아마추어 10명 기준으로 해도 힘이 빨리 생기는 사람이 있고 힘이 늦게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아예 요가만 해서 힘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점은 뭐냐면 힘이 출발하는 부위는 첫 번째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겠죠. 힘이 출발하는 부위와 몸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위팔뼈가 너무 길어요. 그 사람은 그냥 요가만 하면요 힘이 안 생겨요. 몸 전달 잘 안 되는 거예요. 근섬유 동원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당연히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뭐 팔 길면은 격투기 이런 거 하긴 잘하겠죠. 팔 짧은 사람은 격투기 없어. 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가 할 때에는 그게 단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더 쉬운 구조를 가진 다른 동작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다시 요가를 하면 너무 쉽게 되겠죠.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해서 영원히 안 됩니다. 진짜로. 그냥 해서 될 거였으면 여러분 여기 안 왔어요. 그냥 해도 안 되니까 여기 온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평생 해도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평생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정말 특별한 방법을. 그리고 특별한 방법, 나에게 맞는 그 방법이 딱 다가오면요, 딱 하는 순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였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느낌이 없으면요 그냥 영원히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B. 손등. 팔각도는 30도. 매트 끝에 손등이 걸치게. 준비. 인헤일 업. 척추 근육은 본질적으로 지구력이 좋은 근육군입니다. 그래서 머리 서기를 다양한 자세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할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려와서 휴식. 이 자세에 필요한 힘은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그 힘을 누가 견뎌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육의 힘이 딸리면요 모든 부하는 관절과 뼈대로 가게 됩니다. 그때 다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칠 수 있는 건 뭐 정수리 까지는 것밖에 없겠죠. 정수리가 많이 까지는 건 물론 저처럼 머리가 뾰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근육의 힘이 부족하면은 부하를 다 뼈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피부가 쓸릴 수밖에 없겠죠. 발목의 힘을 좀 풀어주세요. 발목의 힘을 빼주세요. 발끝 포인을 하는 것은 그 역자세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이거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발끝을 포인하는 것은 역자세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다리를 더 위로 잘 들어 올릴 수 있게, 그러니까 자세가 완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세를 더 잘 완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까? 맞나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발끝 포인을 열심히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방금 해보셨죠? 그 자세가 갑자기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론대로라면. 근데 뭔가 수상하죠? 안 될 것 같죠? 과연 여러분들이 이론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끝 포인을 아주 강하게 해볼 거예요. 머리 서기는 뭐 자유롭게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하세요. 들어 올리기 직전까지 준비된 분들부터 인헤일 업. 이번엔 발끝 포인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내려와서 휴식. 좋아요. 자, 지금 동작이 더 완성도가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90도에서 다리를 더 못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발끝 포인을 하면은 밀어 올릴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안 될 것 같죠? 근데 발끝 포인을 방금 했을 때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즉 어떤 관절을 움직일 때 효과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초보자가 이제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자로 못 올라와요.
일자로 못 올라오는 사람이 올라올 때 그때 주동 관절이 무엇이며 어느 근육의 힘이 더 필요하고 어느 근육은 아직은 중요하지 않은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들어올릴 때 흉추가 펴져야 된다고. 흉추를 펴게 만들어놓은 구조물은 일단 척추 근육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흉추를 직접적으로 신전하게 만들어주는 전거근 그리고 승모근이 될 거예요. 세 가지 근육 운동을 하고 그 근육이 더 건강해지면 조금씩 좋아지겠죠. 그러면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올라온 이후에 다리뼈를 5도 신전을 시키려면 뒤쪽에 있는 근육군이 같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발은 지면에 붙어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죠. 공중에 떠 있으면서도 지면에 붙어 있는 효과를 주려면 발끝을 그냥 가만히 냅둬야 될까요? 아니면 포인해야 될까요? 포인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 포인을 하면은 마치 지면에 붙어 있는 여기서 힘이 출발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후면에 있는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종아리 근육도 활성화되면 햄스트링도 같이 쓰이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관절이 5도 신전이 더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완성 안 되는 사람이 위로 올라오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관절이 딱 두 개 있는 것이죠. 사실 세 개예요. 첫 번째는 흉추, 두 번째는 고관절 5도 신전. 근데 그 5도 신전을 조금 더 쉽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발목 관절의 포인. 여기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게 되겠죠. 맨날 포인 하라고 하는데 내가 뭘 또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것 같거든. 여러분들 지켜봐도 포인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 스쿼트 할 때 스쿼트 운동 효과가 좋잖아요. 그 개념과 발끝 포인과 똑같은 그런 개념 적용하는 건데 그걸 연결을 잘 못 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